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그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삼석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해 다음 달 4일 대의원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 군수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6.13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적조와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어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제 작업이 시작됐지만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적조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워진 수온에 어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려진 적조와 고수온주의보로 어류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2도 정도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상황이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관내 11만 헥타르의 해수면 양식장에선 아직까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주의보 발령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자치단체 역시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적조 개체수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 곳곳에 차광망을 설치하고 있지만 밀려오는 적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조 유입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방제 작업에 황토살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배정된 양만 7만 톤에 육박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어류라든지 폐류에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번 수십여 명의 인원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황토를 뿌려보지만 적조 밀도에 따라 높아지는 방제 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지난 2016년 300원이 넘는 최악의 적조 피해를 입었던 도내 어민들의 불안감이 폭염 속에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국회를 상대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과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제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비 46억 원과 안전체험교육장 실시 설계비 40억 원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와 함께 박람회장 사업 시행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재난안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와 재난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합동 점검 등을 통한 대응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광양항의 상반기 물동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국제 경기가 급변하면서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항의 상반기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13만 TEU.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늘었습니다. 광양항 인센티브 효과에 아프리카 신규 항로 개설, 부정기선 확대가 물동량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입 물량의 변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물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환적 화물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미주 서항과 아시아, 러시아 항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관련 품목의 부분적 영향이 예상되고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역 산단의 하반기 경기 전망도 하락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관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32.3%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에 이런 경제 상황 악화가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경영상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합 물류항만으로서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광양항.
미중 무역 전쟁이 광양항 물동량은 물론 지역 산단에도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수산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안전의 날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상대로 여객선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명조끼 착용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사 4년 만에 보관된 세월호의 선원수첩 등 자료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100여 점에 가까운 이 자료들 중 선원들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국정원과 해경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2달 후인 지난해 5월 세월호 4층에서 발견된 청해진 해운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사고가 난 2014년 4월까지 선원 1명이 작성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5달 전인 2013년 12월 3일 회의 내용입니다. 오락기계 수리와 안전장비 착용,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 등 내부 운영 회의인데 참석 인원에 해경이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맥주 등을 준비하고 조리장에도 통보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해경한테 접대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는 그게 항상 뒷 봐주는 배경이 됐었잖아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제주로 출항했던 2014년 2월 6일에도 국정원과 해경에 대한 접대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렇다 보니 세월호에는 해경과 해운조합 등을 접대할 물품들이 항상 구비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세월호뿐 아니라 다른 선박도 보안 점검을 한다는 답변 외에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해경 역시 구조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라는 걸 큰 테두리를 해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건 궁금증은 잘 알고 있으니까 풀어드려야죠. 선원 수첩 속에 나타난 세월호와 국정원, 해경과의 연관성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북한전을 비롯해 관심을 끄는 여러 전시들이 많지만 적어도 월요일에는 반쪽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동자들. 가로 4m, 세로 2m인 이 대형 작품은 북한 작가 5명이 함께 그린 집체화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 북한의 조선화들이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됩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지만 비엔날레 기간에도 월요일엔 전시작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문화전당이 매주 월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광주에 내려와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북한 미술전뿐만이 아닙니다. 7개로 나눠진 광주 비엔날레 주저전 가운데 3개의 전시가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문화전당에서 열리지만 월요일엔 모두 관람 불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이 전시되는 문화창조원만이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때부터 지켜온 월요일 휴관 원칙을 깰 수 없고 시설 보안과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의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중당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정당 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중당의 최근 중국 실명에서 조선사회민주당 관계자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공동토론회와 등반대회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민중당은 또 조만간 합의를 통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빅그린 광양 매실이 지역 특산물 부분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최하는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시상식에서 빅그린 광양 매실이
지역 특산물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매실산업 활성화와 광양 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매실 생산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축제인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가 오는 28일 저녁 7시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참여해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 MBC가 주관하는 가족 콘서트는 광양만권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 수협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먼바다 해양 쓰레기 수거 시범 사업에 동참합니다. 떠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지난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의 열대야가 심했는데요. 포항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9.2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과 대구 등지는 2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의 밤사이 최저기온도 27.3도로 이따금씩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무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수온지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과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까지 짙어질 전망입니다. 12호 태풍 종다리는 밤사이 세력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중급으로 발달을 했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의 폭염을 꺾을지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춘천 35도, 안동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